자, 개념원리 3학년, 1학년 2학기 오늘 하는 거는 그 250쪽에 있는 상대도수 할 거예요. 자, 오늘 하는 거는 지금까지 했던 거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이거든요. 그럼 상대도수가 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할게요. 상대도수는 그 무언가 비교할 때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 뭐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막 이런 거. 여기서 절대적이라는 게랑 상대적인 거의 차이가 뭔진 아니? 나도 그걸 잘 못해서. 차이가 뭔지 알아? 그렇지. 절대적인 거는 그냥 그거 하나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상대적인 거는 이게 둘을 비교해서 말하는 게 상대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하는 상대도수도 마찬가지야. 상대도수도 상대적으로 숫자를 비교해서 표현한 도수를 상대도수라고 해. 그러면 여기서 이 상대도수는 누구랑 누구를 비교를 하냐면 전체 양 중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비교하는 게 상대도수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전체가, 우리 학원 전체 만약에 그 예비 중1이 50명이야. 그중 그 이 반에 몇 명 있냐면, 몇 명이냐 우리? 9명 있어. 그러면 우리의 상대도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상대도수의 개념은 전체, 이걸 그냥 기준량으로 보는 거야, 중에 우리 반의 수, 이걸 상대도수라고 해. 그러니까 상대도수의 개념은 전체 도수분의 해당 계급의 도수, 그거의 비율을 상대도수라고 한다. 그런데 계급의 도수래. 우리가 계급의 도수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했는지 알아? 계급. 여기서 말하는 수학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에서 계급은 막 왕족 이런 계급이 아니잖아. 언제 계급을 사용했지? 막 계급의 크기, 막 계급값 이런 거 있었잖아. 언제 사용했냐고. 도수분포표에서 각자 뭐 10부터 20까지를 계급이라고 했잖아. 그 계급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수, 그거를 우리는 표현하는 게 상대도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우리는 상대도수를 표현할 때 보통 거의 다 얘를 분수 말고 소수로 표현한다. 보통 거의. 그러니까 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도 있을 수 있지.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 분수, 기하분수로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건 웬만하면 다 소수로 표현을 할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상대도수라고 해요. 그러면 상대도수를 나타낼 때는 우리는 그 도수분포표가 있을 때 각자 계급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용도에서 상대도수를 사용한다라고 기억하면 돼. 그런데 상대도수를 많이 못하는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겪는 문제가, 상대도수는 계산을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런 거 계산을 잘 못해. 야, 그렇다면 옆반은 우리가 전체 50명이야. 그런데 옆반은 상대도수가 0.21래. 그렇다면 옆반은 몇 명일까? 라고 하면 못 구한다고. 옆반은 몇 명일까?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하면은 원래는 상대도수 식을 세우면 되겠지. 상대도수는 전체 분의 옆반의 사람 수의 비율인데 그게 0.2구나 라고 계산을 하면 돼.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이 책에 있는 공식을 외워서 계산하는 거야. 생각보다 엄청 좋은 계산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뭘 배웠냐면, 비율은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 그러면 비교하는 양은 어떻게 계산을 했지? 기준양의 비율 곱하는 거잖아. 그렇게 계산을 하면 돼. 우리가 만약에 옆반이 몇 명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전체 이게 기준양이잖아. 여기에 그냥 얘만 곱하면 된다? 그걸 책에서는 공식으로 어떤 계급의 도수는 도수의 총합 곱하기 상대도수, 이러니까 니네가 수학이 어려운 거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다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공식 하나만 외워. 요거 하나만 외워서 할 거야. 잠깐만. 어디 있냐 패드? 내가 갖다 줬잖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우리가 배우는 상대도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 계산만 할 줄 알면 돼.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거는 상대도수를 이용해서 그 표현하는 거 그것만 연습을 좀 할 거야.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 상대도수를 왜 배울까? 왜 사용을 할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를 우리는 언제 사용을 하냐면 그냥 가장 일반적인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만약에 도수분포표가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 그러면 상대도수를 나타내면 만약에 전체가 사람 수가 전체가 50명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 안에 여기가 뭐 10명, 20명, 10명, 10명이면 되나? 10명이라고 할게. 그럼 이러한 그 도수 분포표가 있어.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상대도수로 비교를 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혹시 여기 상대도수 암산할 수 있겠니? 20, 아니 소수로 적자고. 퍼센트도 아니야. 그치? 0.2지. 여기는 0.4, 0.2, 0.2.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다 더하면 얼마게? 그치? 무조건 1이야. 50분의 50이니까. 그래서 상대도수를 만약에 표로 나타낼 땐 이게 없다고 치면 여기 무조건 1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얘네 둘이 대략 여기에 0.4만큼 있고 0.2만큼 있네? 얘가 2배만큼 많구나 라는 게 한눈에 들어온다는 거. 일단 그게 첫 번째 상대도수의 쓰임새야. 그런데 두 번째 쓰임새는 이거지. 그런데 이게 만약에 A 학교다? A 학교는 전체가 50명이야. 그런데 B 학교는 전체가 만약 300명이야. 그래서 이거 막 100명, 50명, 100명, 50명이었다고 하자. 이렇게. 그럼 이 상황에서 두 학교를 비교하고 싶은 거지. 근데 비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준이 같아야 해. 사람 수가 다르잖아. 사람 수가 다른 상태로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얘네들을 상대도수로 표현을 하는 거야. 내 계산을 좀 복잡하겠다. 얘 0.33쯤 되고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람 수가 달라도 대충 여기에 상대도수가 이게 0.33이거든? 0.33만큼 있고 여기가 0.2만큼 있으니까 여기가 좀 더 이 점수가 많구나 라는 걸 다른 학교랑 비교한 다른 집단이랑 비교할 때 도움이 많이 돼. 그래서 사용하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 그래서 표로 나타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이야. 이건 굉장히 좋은 힌트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한다.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아도 상대도수의 합은 항상 1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251쪽 볼까요? 그러한 251쪽에서는 방금 설명한 상대도수를 분포하는 표를 나타내었네. 그러면 우리는 상대도수 분포표를 보고 이후의 것들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거 구하는 건 뒤에 문제에서 설명을 좀 해줄게. 이렇게 구한 상대도수도 그 아래 거 볼 거야.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상대도수도. 그러면 상대도수를 만약에 히스토그램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뭐 10에서 20까지, 20에서 30까지, 30에서 40까지 등등을 여기서 나오는 걸 이렇게 소수로 표현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표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좀 잘 기억해. 야,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히스토그램에서 넓이 어떻게 구했지? 그냥 히스토그램에서 넓이. 약간 공식처럼 생각했잖아. 계급의 크기 곱하기. 뭐라고? 전체 도수, 그치? 전체 도수를 곱했어.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히스토그램뿐만 아니라 도수분포 다각형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 상대도수에서도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 상대도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계급의 크기 곱하기 이거 생각하면 돼. 전체 도수는 얘를 곱했지. 상대도수는 얘를 곱하는 거야. 왜냐면 얘를 얘로 만든 거잖아. 그러면 얘를 곱하면 결과는 계급의 크기가 나와. 알겠니? 잘 모르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넓이를 구하면 이거 곱하기 0.1, 이거 곱하기 0.2, 이거 곱하기 0.3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만약에 계급이 0.4까지 할게. 라고 하면 어차피 여기는 10이잖아. 근데 여기 0.1, 0.2, 0.3, 0.4를 이렇게 길게 한 줄로 놔두면 그게 어차피 1이라고. 상대도수의 총합은 1이니까. 그래서 상대도수로 나타낸 이 그래프에서의 넓이는 그냥 계급의 크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지. 넓이의 합은 10이라고. 그것도 좀 잘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그게 우리가 배우는 주된 내용이고, 개인적으로 그 가르칠 때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여겼던 거는 상대도수 계산하는 걸 어렵게 여겨. 그것만 여러분이 차분하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거는 약간 좀 빨리 암산할 수 있는 친구들은 되게 빨리 잘 하더라. 그래도 그걸 좀 잘 연습하면 되겠지? 그럼 우리 252쪽 한번 볼까요? 252쪽에 있는 개념 원리 확인하기는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거냐면 일단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전체는 50명이야.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상대도수 구할 수 있겠지? 여긴 니네가 다 할 수 있겠다. 그럼 252쪽은 책에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어서 우리 253쪽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는 그 전체 학생 수 A, B, C 그리고 55kg 이상이 몇 퍼센트인지 구하래. 그러면 일단 전체 학생 수 구할 수 있을까? 이걸 구할 때는 그러니까 상대 도수랑 학생 수가 둘 다 나와 있는 걸 보면 돼. 제일 위에 걸 보면 좋겠다. 아니, 근데 사실 좋은 게 40에서 45야. 그러니까 10명이 상대 도수가 0.1래. 그러면 사실 나는 어떻게 구하냐면, 원래 공식 쓰긴 하겠지. 근데 어떻게 구하냐? 비례식으로 나타내 버리게 돼. 그러니까 10명이 0.2야. 그러면 몇 명일 때 상대도수의 총합인 1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고. 몇 명일 것 같아? 그치.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다가 5를 곱했네, 여기다 5를 곱했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50명이다. 이건 좀 복잡하거든? 복잡한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좀 어려운 친구들은 공식 사용해. 상대도수의 공식은 전체 도수분의 해당 계급의 도수, 그걸 상대도수라고 나타내. 이걸 계산하면 돼, 어려운 친구들은. 그런데 이런 분수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런 분수는 즉 A분의 B가 만약에 C라고 할게. 좀 복잡하지만 ABC로 해서 이런 건 어떻게 계산해도 되냐면 얘네들이 자리 바꿔도 된다. 이거는 얘랑도 똑같아. 이거 이해가 좀 되니? 왜 이게 되냐면 A 곱하고 C로 나누면 얘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어려우면 둘을 자리 바꿔. 그러면 전체는 0.2분의 10이야. 그러면 여기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5 곱하고 여기다 5 곱하는 개념으로 계산하면 돼. 너희가 보기도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복잡했지? 그래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얘가 1이 되려면 5를 곱하는구나. 그거 이해해서 푸는 게 사실은 더 오라.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거야. 이거는 저렇게 계산하는 게 안 되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공식 적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전체 학생 수는 구했고, 그러면 A, B, C는 각각 구할 수 있다, 너희가. 그렇게 해서 55kg 이상인 사람이 몇 %예요? 라고 물어봤지.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55kg 이상인 상대도수를 구해. 얼마지? 0.22지. 그러면 0.2니까 거기다 곱하기 100 하면 그게 곧바로 %가 된다. 상대도수는 백분율 구하기도 편해. 이것만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고 잘 하면 돼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
다음 페이지 2번 문제. 이런 것도 되게 어렵지. 여기도 지금 상대도수 분포표가 찢어져서 보이지 않아. 여기서 나오는 거는 100g당 열량을 열량은 칼로리 말하는 거야. 칼로리를 조사해서 나타낸 상대도수래.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50에서 100까지가 4개야. 근데 그때 상대도수가 0.05래. 그럼 우리는 전체가 몇 개인지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계산할래? 계산할 수 있어? 그치. 그걸 빨리 계산하면 니네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야.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에 20 곱하면 1이 되잖아. 곱해서 1이 되려면 얼마가 되는지를 추리하라고. 여기에 20 곱해서 1이 되니까 여기에 20 곱해. 그러면 1일 때 80개가 되는 거야. 아까 우리가 답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 상대도수는 정비례한다고. 정비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20 곱하는 거랑 이렇게 20 곱하는 거랑 어차피 같을 수밖에 없다고. 정비례의 특징이잖아. 그래서 1 되는 걸 찾는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계산 빨리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전체가 몇 개인지 구했네. 근데 그 아래 계급을 보니까 상대도수가 0.15래. 상대도수가 0.15면 여기 몇 개인지 구할 수 있을까? 12개. 이거를 또 전체가 80개니까 80분의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여기에 3 곱했잖아. 그냥 3 곱하면 돼 그냥. 12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조금 지혜롭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라고. 정비례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것도 구했네. 그러면 문제는 그거네. 150kg 이상인 식품이 전체 몇 %래? 지금 여기 50에서 100까지가 얘야. 이거 100에서 150까지가 얘야. 근데 문제 이상하잖아. 150 아래로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데 150 이상이 몇 %인지 구하래. 어떻게 구할까? 그치. 그렇게 빼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딱 여기까지밖에 안 알려줬잖아. 근데 문제에서는 이 아래를 구해달라고 했다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0.2인 걸 알아. 그러니 아래는 뭐 어떻게 몇 명인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여기는 상대도수가 합이 0.8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건 몇 %일까? 80% 곱하기 100 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추리할 수 있어야 해요. 3번 보자. 아까도 말했지만 상대도수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 수가 다른 집단을 비교할 때 사용하거든. 3번 문제는 사람 수가 다른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O형인 학생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학교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우리가 이건 어떻게 구할 거냐면 각각의 상대도수를 구하면 돼.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자, A 학교의 상대도수는 200분의 50이야. 곱하기 100해. 이거 얼마지? 25? 0.25지? 아, 곱하기 100 왜 했지? 소수로만 나타낼게. 그럼 얘는 0.25야. 그 다음 이제 B 학교. B 학교는 250분의 60이야. 얘가 얼마냐? 0.24. 그 다음 C 학교 300분의 70이야. 얘는 진짜 70을 300으로 나누면 되거든? 7 나누기 30 하면 돼. 아닌가? 7 나누기 30 하면 돼. 0 하나 떼고. 분수라서 계산이 안 돼서 그래? 그러면 2 하면은 60. 여기 이거겠지? 아, 0.2지? 0.2 하면 60. 하면은 12니까 3. 하면은 여기 90이니까 또 이거랑 3. 이렇게 되겠네? C는 0.2333333이야. D는 350분의 80이거든? 얘도 같은 패턴으로 계산하면 0.222 땡땡땡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 학교를 또 계산하는 거야. 이 학교는 400분의 90. 얘는 0.225인가? 그치. 이렇게 다 일일이 여러분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상대도수가 가장 많은 게 어디죠? A죠. 그럼 A가 비율이 가장 많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야. 계산이 조금 복잡하거든? 여러분이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돼. 자, 그 다음 4번으로 나온 건 이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계산할지 생각하면 돼.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좀 꼼꼼히 읽어야 한다. 전체 학생이 몇 명인지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지거든. 자, 4번은 그 은정인의 중학교 학생 100명에
전체는 100명이야. 100명의 영어 성적을 나타낸 상대도수 분포표이다. 첫 번째, 상대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구하시오. 어디죠? 그쵸? 70점 이상, 80점 미만. 근데 여러분들 계속 시험 볼 때 실수 많이 하던데 계급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 계급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75점 이렇게 말해야 돼. 문제 좀 꼼꼼히 봐. 그렇게 틀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두 번째, 상대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의 도수를 구하세요. 상대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은 어디예요? 그치? 40에서 50까지지. 40 이상 50 미만. 여기는 상대도수가 얼마야? 0.05. 그런데 문제에서는 거기에 도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도수는 얼마일까? 몇 명일까? 5명이죠. 세 번째, 80점 이상인 학생은 전체 몇 %인가요? 80점 이상인 학생의 상대도수를 구하면 돼. 상대도수의 합이 0.25, 0.25지. 0.25니까 25%. 되게 쉽지.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어. 그 아래에 일부가 보이지 않는 상대도수 표 있잖아.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상대도수의 총합 1이잖아. 그러니 찢어져 있는 부분의 상대도수를 우리가 추리할 수 있다. 다 더해서 1 되는 수를 찾아. 그러면 너희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5번 보자. 6번 보자. 6번은 약간 함정 문제가 좀 있어서 여러분이 그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은 A중학교 학생 50명과 B중학교 학생 100명의 일주일 평균 시간에 대한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일주일 평균 운동시간이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인 학생 수는 A중학교와 B중학교 중 어느 학교가 몇 명 많은지 구해주세요. 이건 단순히 눈으로 구할 수가 없어. 전체 사람 수가 다르거든.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해볼게. A중학교의 상대도수는 얼마야? 3시간에서 4시간이면? 0.14인가? A중학교 0.14야. 0.14. 그런데 A중학교는 50명이야. 곱하기 50해. 그치? 7명. 자, B중학교 한번 구해볼까? B중학교의 상대도수는 얼마야? 0.22. 그런데 전체가 100명이니까 22명이야. 그렇게 사람 수의 차이를 구하면 되겠죠? 자, 1번은 구할 수 있고. 자, B중학교 학생 중 일주일 평균 운동시간이 4시간 이상인 학생이 몇 %인지 구하세요. 4시간 이상을 그냥 상대도수를 더해서 곱하기 100 하면 되지?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 세 번째 보자. A중학교와 B중학교 중 어느 중학교 학생들의 평균 운동시간이 더 많은 편인지 구하세요. 문제야. 이건 조금 애매하다. 눈으로 푸는 거거든? 평균 운동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 그런데 상대적으로 A중학교가 약간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A중학교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알지? 약간 애매할 순 있어?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하나 더 내볼게. 이 말 맞는지 한번 봐봐. 그렇다면 뭐라고 할까? 아니 이거는 너무 애매한데? 잠깐만. 애매하거든? 그냥 그 밑에 있는 7번으로 설명을 해줄게. 자, 7번 문제를 한번 보자. 너희가 숙제로 할 7번 문제야. 7번 문제를 보면 여기서는 전체 학생 수가 나와 있진 않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너희한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 보기 4번이야. 자, 3권 이상 읽은 학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다. 이거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3권 이상 읽은 학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다. 맞을까? 틀릴까? 그치, 맞지? 틀렸어. 이건 틀린 말이야. 왜 틀렸게?
왜 틀렸을까? 틀린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자. 내가 답 잘못 봤나?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틀렸어. 왜 틀렸을까? 왜 틀렸냐면 지금 니네가 보기에 상대도수의 합이 많으니까 여학생이 더 많아 보이잖아. 그런데 만약에 남학생이 1000명이고 여학생이 10명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사람 수는 남학생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상대도수가 크다고 사람이 많은 건 아니야. 왜냐면 전체 사람이 나와 있지 않거든? 이런 것만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으면 돼. 보통 이런 게 다 함정 문제야. 다 표시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그것만 주의를 하세요.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되니까 상대도수는 전체 사람 수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이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업은 여기서 마쳐도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할게요.